한겨레 이 3면 기사는 산재 391건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 새로운 중대재해법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이 후퇴안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문제인 건지 이거를 다룬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지난 연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안으로 국회 법으로 넘어갈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저희 미디어 오늘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. 결국 정부 안보다 후퇴한 법안으로 8일에 넘어갈 예정입니다. 이에 대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신문들이 사실 꾸준히 기사를 써왔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, 그리고 서울신문, 한국일보 요 정도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. 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신문은 아무래도 경향신문인데요.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일면에 사진 기사와 일반 기사까지 두 가지 기사를 일면에 중대재해법을 실었습니다. 사진 보시면요.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. 김용균 씨, 중대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, 그리고 고 이한비 PD, CJ ENM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PD시죠. 아버지 이용관 씨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. 사실 일면 기사를 보면요, 이제 후퇴했다, 그러니까 정부안보다 후퇴해서 넘어갔다, 이게 핵심입니다. 5일, 그러니까 어제죠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. 결국 사망사고가 난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처벌 조항을 합의를 한 겁니다.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 법안, 정의당 법안, 그리고 국민의힘 법안이 다 따로 있었는데 정부안이 여기에서 가장 후퇴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징역, 5천만 원, 10억 원 벌금이 있었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조정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징역형의 경우는 이제 하한선을 원래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, 벌금형의 경우는 원래 하한이 있었어요. 그런데 5천만 원에서 10억 벌금이었는데 이 하한선을 없앤 거예요. 그런데 이 하한선을 없앤 게 왜 문제가 되냐면, 예를 들어서 벌금이 1원이 나와도 10억 이하인 거죠. 그러니까 하한선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.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 벌금 이렇게 했는데 그 하한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, 이러한 하한선을 없앤 것에 대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큰 비판을 했습니다.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썼다는 기사 하나, 그리고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봤다,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를, 이런 기사 하나,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우선 첫 번째는 한겨레 기사인데요. 한겨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어떻게 다뤘는지 보시면요. 우선 일면에 8일에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, 그러니까 후퇴안으로 처리하겠다, 이 부분 일면에 다뤘고요. 3면에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쓴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이 하도급 임대기계 작업 중 게임사에도 발주처 책임 못 물어, 3면 탑 기사인데요. 이 기사가 왜 굉장히 좋냐고 하냐면요, 이 후퇴안에 대해서 그냥 후퇴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지도 않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쉬운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한겨레 이 3면 기사는 산재 391건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 새로운 중대재해법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이 후퇴안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문제인 건지 이거를 다룬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실제로
이 예를 좀 보시면요. 이제 391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어난 재해조사 의견서와 그 외에 좀 산재 사례들을 취합을 했어요.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뭐가 문제냐 이거를 본 겁니다. 한두 가지 사례만 조금 꼼꼼히 봐볼게요. 예를 들어 이번에 안에서 박주민 의원 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에는 사업주와 법인이 임대 계약을 한 경우에도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를 묻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.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? 지난해 7월 어떤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작업 중에 숨진 사례, 이거를 중대재해법에다가 적용해보면 이분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분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임대계약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 후퇴된 법안이 어떤 것에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따져본 거죠. 그리고 특히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발주처, 원청, 하청, 재하청 등 다단계 하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임대계약에서 원청의 책임을 빼버리면은 사실상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 외에도 이 직업병 산재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례들을 보면은 이번 안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실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사례를 비교한 기사입니다. 굉장히 잘 쓴 기사라고 보여집니다. 꼭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중대재해법 그래도 어쨌든 조금은 진전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어떤 게 실질적인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사는요. 경향신문의 기획기사입니다. 경향신문 역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신문 중에 하나죠. 오늘 기획은요.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랑 완전히 딱 들어맞는 그것만을 위한 기획은 아니에요. 사실 신년기획으로 제목은 민주주의, 입법은 어떻게 좌절되는가 라는 기사입니다. 4면에 실려있는 기사고요. 이 기사를 보면 좀 새로운 관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또 이러한 중요한 입법들이 왜 좌절되는지 이거를 짚었어요. 조금 넓은 관점으로 본 기사죠. 그러면서 이 중요한 입법들을 뭐뭐를 예로 들었냐면은요. 식품위생법 개정안 그리고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스토킹 방지법 그리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문제가 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.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처음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나왔을 때 그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에 발의를 하셨잖아요. 그런데 그게 법사위에서 안건 상정된 이후에 그냥 자동 폐기가 됐었어요. 이런 스토킹 범죄나 그 기초연금 입법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발의를 해도 그냥 좀 관심이 없으면은 쉽게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 쟁점 법안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발의를 했을 때 아무런 쟁점이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입법이 아니라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끼리도 굉장히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쟁점이 되는 법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쟁점 법안보다는 비쟁점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하고 이거를 쉽게 넘기는 거에만 치중하고 있다. 지금 국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이 법안을 얼마나 발의했고 법안을 몇 개를 통과시켰느냐 이것이 시민단체나 언론들에서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쟁점이나 비쟁점 입법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쉬운 법안들만 통과하려고 하고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.
그러니까 쉽게 너무나 상장 폐기가 돼버린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법사위라는 문고리 권력. 그래서 이게 다 상임위가 다 통과를 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막혀버리거나 이런 식의 이유가 굉장히 많고, 또 한 가지 경향신문에서 짚은 게 뭐가 있냐면요. 전문위원들 문제입니다. 그래서 입법 경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전문위원들이 입김이 굉장히 세지면서 이 전문위원들이 이거 좀 어려운 법안인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쟁점 법안인 것 같은데,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논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전문위원들은 사실상 국회의원처럼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공무원인데, 의원들이 이 공무원의 의견을 너무 들으면서 쟁점 법안일 경우에 힘을 좀 쏟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. 이 기획,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이번 기획, 민주주의 입법은 어떻게 좌절되는가, 이 기획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 한국의 어떤 새로운 개혁 법안이나 이런 입법들이 어떻게 좌절되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기사여서요.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안, 그러니까 후퇴를 한 안이 8일에 넘어갈 것이다. 이러한 기사들을 다루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각각 좋은 기사를 좀 뽑아봤는데요. 오늘 이 신문들 좀 꼼꼼히 읽어보신다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.